직장인에서 운동을 업으로 하게 된 러너 제제입니다. 오늘은 가민 피니셔 클럽과 함께 러닝과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어요. 저는 직장인이니까 그냥 제가 막 뚱뚱하고 운동을 안 해도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뭐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은 그냥 TV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직업이라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회사에 직장 상사가 새로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몸매도 너무 좋고 나이도 많은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게을렀구나.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제가 그 사람들을 나랑 다르게 생각했구나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면서 또 그 이유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 외모가 목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체력이 늘어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그걸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남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너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 달리고 있어요 하니까 마라톤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너무 그걸 몰랐어서 마라톤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봉주님, 지금은 님이라고 하죠, 선수님. 하지만 그때는 잘 모르고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자꾸 달리는 걸 취미로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달리는데 이게 내 취미이지 않을까 싶어서 남들이 다 달리는 거 이꼴 마라톤이라는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주변에 있던 아는 분이, 지인이 계속 일을 하고 야근을 하다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장 속에서 음식물이 썩고 있었대요. 그 말을 듣고 약간 충격도 먹고 진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헬스장을 가려고 했는데 직장인이 사실 헬스장 가기 좀 힘들지 않나요? 할 일이 맨날 많으니까. 그러고 나서 헬스장을 가면 끝나는 시간이고 집에 가기도 너무 늦고 그렇다고 수영장을 가자니 아침에 빨리 출근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결국에 달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달리기를 시작한 지는 3년이 됐어요.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너 풀코스 뛰려면 2년 동안 열심히 뛰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나이를 생각해 봤는데 2년 동안 뛰면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계속 뛸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데? 이 생각이 들어서 6개월 만에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뛰니까 발톱도 많이 빠졌고요. 근육 쪽이 다 파열돼서 멍도 많이 들고 일단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에서 그 짓을 대체 왜 하냐, 왜 그렇게 힘들게 발톱 빠져가며 울면서 머리카락 다 빠져가면서 달리는 거냐고 말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풀코스를 처음에 완주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때 내가 왜 쉬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했어요.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15번을 연속으로 계속 갔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다 하고 나니까 나 다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게임에 만렙을 찍은 느낌? 그래서 또 엄청 쉬었었어요.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뛰었더니 어느 순간 지금 달려야겠다, 달리고 싶다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때의 그 기분 느끼고 싶다. 달리기를 할 때 장비가 필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장비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게예요, 무게. 신발도 머리도 옷도 전부 다 무게를 줄이게 되더라고요. 달리기가 중력 운동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일단 지면이랑 가장 밀접한 신발부터 바꿨고, 뭐 인터넷 검색하니까 가벼운 거 많더라고요. 그거 바꾸고 그다음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을 버리고 그냥 탑이나 나시나 이런 걸 입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암밴드예요. 인터넷 검색하니까 이거 내가 얼만큼 갔는지 이런 거 어떻게 알지? 어플로 안다는 거예요. 어플은 핸드폰을 들고 뛰어야 한다는 건데 이거 어디다 넣냐 하니까 팔에 다 이렇게 들고 뛰더라고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근데 그걸 따라 했다가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게가 나중에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상체가 기울어지니까 하체도 같이 기울어져서 어느 순간부터 오른쪽만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플까 하다 보니 어느 날 밤 제가 뛰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뗐어요. 그리고 알아보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뛰는 걸까 하고 보니까 시계 같은 게 띡띡띡 거리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렇게 가민을 알게 됐었어요. 제가 달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너는 지하철 갈 때 안 힘들겠다 이러는 거예요. 지하철 계단 이런 것도 진짜 편하게 가고 어디 갈 때 진짜 그냥 괜찮겠다 체력 이러는데 저는 지하철 계단이 정말 힘들거든요. 달릴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려고 노력해요. 그 달리기를 할 때 처음은 힘들지만 그 어느 순간 구간을 지나면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는 맨 처음에 얼마나 참느냐, 어떻게 참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자주 뛰거든요. 누가 제 포즈를 봐준 적도 별로 없고 혼자 그렇게 뛰다 보니까 제가 잘 뛰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림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밤에 가로등이 있으면 그 옆을 지나면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선명하게. 그때 제 팔이 너무 내려가 있거나 너무 등이 굽어 있거나 이러면은 아, 내가 저렇게 뛰는구나, 저렇게 멋없게 뛰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점점 피고 올리고 했었어요. 그 다음은 너무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마지막에 조금만 더 가고 싶을 때, 몸은 힘든데 머리는 가고 싶을 땐 이어폰을 빼고 소리를 들어요. 제 발걸음 소리가 텁텁거리는지 사뿐사뿐 통통통 거리는지 듣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고 제 몸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림자, 뭐 실루엣 이런 걸 보면서 점점 스스로를 추스렸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결국에 사진과 영상이라서 제가 뭐 길게 설명을 할 수 없고 딱 한 번에 팍 보여주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뭘 전달하고 싶은 걸까를 초점에 맞췄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던지 예쁘던지 멋있던지 힘들던지 그냥 이 감정, 뭐 상황 이런 걸 보여주던지 이 중에 하나라도 있자.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공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점점 팔로워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예쁘게 사진을 찍고 싶어서 달리기 전에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운동하기 전에 좀 뽀샤시 할 때 찍으려고 했었는데 표정이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운동을 하기 싫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아까 그때 힘들었던 그걸 또 느껴야 되는데 물론 재밌긴 하겠지, 마지막에. 처음에 그걸 또 느껴야 되는데 하기 싫다 하고 딱 사진 찍으면 이러고 있어서 뛰고 나서 찍기 시작했어요. 뛰면은 어쨌든 원래 하려던 걸 다 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끝났고 나 오늘도 했고 땀도 너무 상쾌하고 절로 웃음이 나오면서 그 표정이 그대로 사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실패하면 달리기 원래 목표보다 실패하면 그냥 이렇게 우울하게 하고 찍으면 사람들이 멋있대. 그러면서 공감도 커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인스타 보면 맨날 뛰던데 낮이고 밤이고 맨날 달리기만 하냐? 그러면 너는 대체 그냥 일 갔다가 달리고 그런 게 끝이야?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설마 그러진 않죠. 집에서 가끔 그림도 그리고요. 다큐도 보고 그래요. 옛날 별명이 야찌였어요. 얕은 지식, 얇고 넓은 지식. 그래서 얇게 여러 방면으로의 그런 다큐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본 거는 뭐 변기 물에 대한 것도 있고 또는 뭐 술에 의해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다 모아서 운동이랑도 접목해보고 러닝이라도 접목해보고 아는 척도 좀 하고 특히 그림을 좀 좋아하는데 그림을 한 번 그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많이는 아니고 가끔 그려요. 그림은 만화처럼 카툰 그리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다가 뭐 잘 나오면 그걸로 물품도 만들고 그래요. 재밌어요. 또 다른 취미로는, 동적인 취미로는 산 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달리기랑 이어지는데 풀코스를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옆에 뛰던 다른 분이 야, 나는 풀코스가 너무 힘든 것 같다고 그래서 산을 다니기 시작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산은 안 힘들어요? 하니까 안 힘들대요. 그래서 산을 가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길래 산도 자주 갑니다. 처음에 유명한 거 나이키, 뭐 아디다스, 언더아머 이런 거 많이 써봤는데 하다 보니까 의류는 선호하는 게 없어졌고요. 왜냐하면 마라톤 대회를 나가면 기념품 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옷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냥 최대한 가벼운 거, 되게 천조가리 같은 거 그런 걸 더 선호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스포츠 브라는 제가 막 열 몇 개를 사봤는데 그 중에 쇼크업 쇼버라고 거기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팔을 움직일 때 견갑골이 간섭되지 않게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다른 기타 장비로는 가민을 제일 선호하죠. 가민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어플들에 연동이 잘 돼요. 나이키, 스트라바 이런 것들랑 연동이 잘 되고, 그리고 일단 앱이 블랙이라서 좋아요. 이게 눈에 잘 보여. 마음에 들어요. 블랙이 제일 최고예요. 또 다른 걸로는 그게 약간 글로벌해서 친구들이랑도 얘기할 수 있고 인스타에서도 소통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등등등의 이유로 가민을 썼어요. 평소에 유튜브나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무릎이 아픈데 어떡해요? 제가 골반이 왜 아플까요? 어깨가 왜 아플까요?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참 좀 답답한 게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냥 허리가 아파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무릎이 아프면 예를 들면은 무릎이 앞이 아픈지 옆이 아픈지 안쪽이 아픈지 밑에가 아픈지 위에가 아픈지 이런 거를 다 들어야 그 원인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무릎이 아파요, 허벅지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하는 질문이 제일 답답해요. 사실 몸은 유기적이라서 어디가 아프면 거기가 문제이진 않거든요. 허벅지가 안 좋으면 무릎이 아프고 그런 건데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근육을 명칭을 알아서 검색을 해서 그렇게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어떻게 먹냐, 뭐 먹냐, 살을 빼고 싶은데 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시는데, 특히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 하나가 여자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엄청 뛰고 나서 안 먹어요. 근데 그러면 근육통 생기거든요. 뛰고 나서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찢어진 근육이 손상된 게 좀 회복이 되고 하는 건데, 그거를 모르시고 나는 다이어트하고 나는 살 빼려고 유산소 하려고 달리기를 하는 거니까 하고 안 먹어요. 그리고는 왜 아프지? 나는 왜 아플까? 나는 회복이 좀 느린가? 답답해.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호흡법이에요. 달릴 때 어떻게 숨 쉬어요? 저는 너무 숨이 차서 못 뛰겠던데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호흡법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본인만의 스타일로 호흡을 하되 코로도 숨 쉬고 입으로도 숨 쉬는 거예요. 결국 호흡을 하는 기관은 두 개인데 하나만 쓰면은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두 개 다 써야 돼요. 다만 이게 비율 차이예요. 내가 입으로 하는 게 더 많은 건가, 코로 하는 게 더 많은 건가. 근데 이게 점점 페이스가 빨라지고 몸이 힘이 들고 힘들면 하던 게 하면서 입으로만 숨 쉬게 돼요. 근데 그러면 코로 안 쉬면 이게 머릿속에 열교환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코로 숨 쉬는 게 이렇게 돌고 입으로 숨 쉬는 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코랑 입이랑 같이 써야 한다는 거. 도 괜찮고 하도 괜찮고 괜찮은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같이 쓰세요. 매일매일 뛰어도 되나요? 제재는 맨날 뛰던데 그게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너도 되면 나도 되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매일 뛰어도 되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강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연골에 받은 충격은 재생하는 데까지 하루 이틀이 걸리는데 근육 손상은 3, 4일이 걸려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뛰고 나서 다음날 되게 몸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막 10km 뛰고 다음날 괜찮은데? 이러고 뛰고 하프 뛰고 또 뛰고 풀코스 뛰고 다음날 또 뛰고 이래요. 근데 근육에 대한 손상에 대한 거는 3, 4일 뒤에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힘들게 뛰었다, 내가 몸을 많이 혹사했다, 그러면 다음날 뛸 수 있을 것 같아도 이틀에서 3일은 쉬어줍니다. 상태를 봐야 돼요. 저는 풀코스를 뛰고 처음에는 괜찮은 거예요, 다음날. 그래서 다음날 12km 산을 갔어요. 그리고 망했지. 3, 4일에 갑자기 안 아프던 발목이 아프기 시작하고 4, 5일째 되는 날 목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게 오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근육에 대한 손상도는 3, 4일 뒤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뛰었을 때는 며칠 쉬고, 아니라면 저강도면 매일매일 뛰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연골은 1일, 근육은 3일. 이게 저강도로 그냥 달리기 왜 이렇게 지루하지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뛰면 체력 증진은 되고 건강해집니다.
근데 변화는 없어요. 뭔가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있으려면 내 몸을 푸시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놀라게 만들어야 돼요. 가끔씩 막 뛰다가도 그냥 뛰다가도 이걸 반복을 해주면 좋습니다. 달리는 거리를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리는 조금씩 늘리는 게 맞긴 한데 팁을 좀 드리자면 한 번 장거리를 뛰고 나서는 계속 바로 다음날 도전하는 게 아니고 한 5일에서 6일을 쉬어요. 근데 그 5일에서 6일 동안 쉰다는 게 푹 쉬고 술 먹고 친구 만나고 이게 아니고 4, 5일 동안 가벼운 조깅으로 쉬는 거예요. 2, 3km는 가볍잖아?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길게 뛰는 거예요. 근데 길게 뛸 때 내가 만약 20km가 목표다. 그럼 10km까지는 그냥 정말 천천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가고 5km는 조금 더 올려보고 마지막 5km는 참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늘려봅니다. 근데 이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은 10km까지는 내가 훈련이 되어 있다고 치면 마지막 10km는 이어폰도 빼고 그냥 오로지 내 몸에 집중을 해서 내 팔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다리가 텁텁텁 뛰진 않는지 고개가 이렇게 되진 않는지를 점검하면서 자세를 추스리면서 계속 가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잘 먹어야 돼. 잘 먹으면 잘 가요. 탄수화물이 최고입니다. 와, 장거리를 가다가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끔찍한데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뭐 참아야죠, 어떡해. 남자들은 그냥 가는데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대회 전날에 초조한 거야. 너 이거 못할 것 같아. 내가 너무 운동이 안 되고 연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 탄수화물을 먹으면 에너지가 되겠지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엄청 먹었어요. 엄청 먹고 다음날 대회 날이 됐는데 배가 아픈 거야. 근데 비우질 못했어.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게 20도 전에 17km부터 소식이 왔거든요. 미칠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갈 수 없잖아. 그게 왜냐면 도심이면 괜찮은데 경주 마라톤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그냥 망망대해야. 거기서 내가 가기 좀 그렇잖아? 그리고 17까지 열심히 뛰었는데 참았어. 위기가 지나갔어요. 근데 30부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가자. 이러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빨리 뛴대.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그냥 가자. 이러고. 그리고 피니시를 질주를 해서 안 멈추고 그대로 화장실로 직행했어요. 그런 거죠. 뭐 그러다가 안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때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서 지리면 다음날 신문에 나올까? 여름날에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전날에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술도 먹고 막 치킨도 먹었어요. 다음날 하프였어요. 밤을 새고 바로 갔어요. 뛰고 있는데 반하늘점을 두고 소식이 온 거지.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때 한강공원이었거든요. 화장실이 보이는 거예요. 300m 좀 정도 앞이야. 근데 난 지금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진짜 빨리 갔어요. 내 삶에서 태어나서 가장 빠른 게 그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질주를 하니까 옆에서 오 하고 막 러너들이 화이팅 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화장실 갔지. 그리고 그날 망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여름에 달리기를 할 때는 자외선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외선이 누적이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진짜 몰랐는데 갑자기 와요. 갑자기 주근기가 생기고 갑자기 주름이 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잘 발라주고 자외선이 눈에도 오거든요. 선글라스를 꼭 껴줘야 돼요.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오히려 또 가로등 불빛이 있어서 그때도 껴줘야 돼요. 변색 선글라스를 항상 저는 끼고 다니거든요. 자외선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줘야 돼요. 탈수 증상이 오면 목마름을, 갈증을 느끼는 순간부터 내 몸의 운동 능력의 6% 정도가 더 저하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꼭꼭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겨울 때도 탈수가 올 수 있어요. 겨울에는 약간 마른 탈수라고 그러죠.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데 탈수가 올 수도 있거든요. 건조해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가장 힘든 건 겨울에는 손끝, 발끝, 귀끝에 대한 동사의 위험성이에요. 장시간 동안 계속 칼발을 맞는데 땀 때문에 적셔있는 상태에서 계속 맞는 거야. 근데 그때는 아드레날린, 엔돌핀 이것 때문에 통증을 몰라요. 나중에 알아. 저는 그때 한때 너무 추워서 입에다 손을 넣고 막 달린 적도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와서 이걸 따뜻한 물에 손을 넣었는데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손바닥에 껍질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붓고 회복하는데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동사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귀, 손끝, 발끝이요. 잘 보온해야 됩니다. 정석적인 답은 짧은 거리는 물을 마시고 좀 긴 거리는 포카리 전해질을 위해서 뭐 마시고 좀 더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는 탄수화물 같이 먹어둬라 이러는데 이거는 약간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 뛰다 보면은 갈증나 미칠 것 같거든요. 그때는 콜라 같은 게 그렇게 좋아. 약간 탄산도 있으면서 당이 엄청나게 많은데 갈증을 약간 해소시켜주는. 그래서 처음에 물을 마시고 한 1시간쯤부터는 콜라 한 반 컵 조금 먹어요. 많이 먹으면 배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여자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남자분들이 자꾸 쥐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육이 비대해서 더 쥐가 잘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쥐를 푸는 방법이 많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잘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눈떨림이에요. 나 마라톤 하면서 눈떨림이 시작했어. 검색해 보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대. 그래서 마그네슘을 사 먹어요. 근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눈이 막 떨릴 정도의 젊은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이게 종아리를 너무 많이 쓰면 종아리에서부터 뒤에서부터 근육이 타고 올라와서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너무 혹사를 하면 잔떨림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달리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눈이 떨린다. 그러면 힘을 좀 풀어보기도 하고 종아리를 풀어보세요. 뒷면, 후면이요. 다리, 후면. 그러면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많이 뛰었을 때 떨릴 경우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퍼뜨리고 싶고 다들 건강하게 러닝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제가 진짜 힘든 것들이 많았는데 화상도 있고 막 피도 맨날 흘리고 발톱 다 빠지고 근데 그게 열심히 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사실 그게 못하는 거였거든요.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너가 별로 안 뛰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거나 좀 더 뛰어봐 이렇게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던 답답함들 그리고 그때 내가 이랬으면 달랐을 텐데 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이 사무쳐서 다른 분들은 이런 걸 안 겪었으면 그리고 내가 그걸 알려주는 하나의 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너 제재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가민 피니셔 클럽 덕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하고 저도 새로운 모델도 보고 그랬는데요.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편하니까 제가 여기 계획을 하고 왔겠죠. 인터뷰도 하고 가볍고 오로지 운동에 집중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혼자 해도 괜찮고 남들과 같이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러너 제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에 러너 제재 쳐도 되고 유튜브에 러너 제재 또는 제재 튜브 치시면 저가 나옵니다. 저는 뭐 그냥 저희 일상 먹방 이런 걸 찍진 않고요. 약간 아까 말씀드린 팁 같은 것도 찍고 가끔 정신병 걸리듯이 뛰기 싫다 했다가 또 뛰었다가 망했다 했다가 또 뛰었다가 살쪘다 다시 뛰어서 쫙 빼고 그런 거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올립니다. 근데 유튜브에 제재라고 치면 다른 사람 더 유명한 사람 나오거든요. 앞에 꼭 러너 치셔야 돼요. 러너 제재요. 그리고 피니셔 클럽 유튜브도 눌러주세요. 피니셔 클럽 유튜브를 보면서 약간 다양한 분야를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가민을 알기 전에는 러닝밖에 몰랐는데 이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쓰는 거는 가민 포러너 945예요. 이게 철인 3등용이라서 수영도 되고 뭐 트레일 러닝, 자전거 다 되거든요. 이거 덕분에 수영을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는데 이 기능을 써보고 싶어서 수영을 하게 되고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실내에서 풀장에서 하는데 이게 되네?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막 자랑도 했어요.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수영 30분 했어 이랬는데 지금은 야 나 수영 3km 하고 갔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척도도 생기는 것 같아요. 가민 다양한 기능을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러너 제재, 가민 피니셔 클럽 모두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